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깊은 이야기를 탐구할 수 있는 큰 힘과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타인과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며, 때로는 정겨운 대화 한마디를 건네며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곤 하죠.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그 연결과 소통에 대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앞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와 정갈하게 말린 김밥 한 줄이 놓여 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 식사는 사실 수많은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나누는 소통의 장입니다. 하지만 그 소통에는 따스한 온기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의 일상을 파고들기도 했습니다.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디지털 세상 속에서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그는 늦은 저녁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백화점 지하 식품 코너에서 사온 음식들입니다. 원래는 동네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를 사서 곁들이고 싶었지만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해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가 백화점에 들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며칠 전 쏟아진 비에 신발 속까지 흠뻑 젖었던 기억 때문입니다. 구멍이 뚫린 그의 크록스 신발은 비 오는 날이면 속수무책이었죠. 물이 차지 않는 새로운 디자인의 신발을 찾아 매장을 둘러봤지만 마음에 드는 것은 없었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발길을 돌리다 지하 식품 코너의 화려한 음식들에 이끌려 저녁거리를 사들고 나온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늘 예측 불가능한 답사를 다니는 그의 삶과도 닮아 있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 속에서 예상치 못한 작은 기쁨을 발견하는 것. 이 만두 참 맛있네요. 매콤한 김치소가 들어간 게 입맛을 돋웁니다. 더 사올 걸 그랬나 봐요. 그의 혼잣말은 허공에 흩어지지 않습니다. 화면 너머의 누군가에게 가다 다시 메아리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는 김밥을 하나 집어듭니다. 유부초밥, 깻잎 김밥, 오징어가 들어간 김밥, 소박하지만 정겨운 음식들입니다. 그는 문득 어린 시절 포장마차에서 먹던 떡볶이를 떠올립니다. 요즘에 화려하고 유명한 프랜차이즈 떡볶이보다 허름한 포장마차에서 팔던 그 단순하고 붉은 떡볶이가 더 맛있었다고 추억합니다. 그의 입맛은 어쩌면 꾸밈 없고 진솔했던 과거의 어떤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소소한 식사와 대화가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경찰서였습니다. 며칠 전 그가 잠시 주차해둔 차에 사고가 났고 가해 차량을 찾았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곧이어 가해 차주인 한 아주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의 변명은 황당했습니다. 차를 들이받고 연락처를 남기려 했지만 차에 전화번호가 보이지 않아 근처 식당에 자신의 번호를 맡기고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남자는 차분히 되물었습니다. 제 차 아뷰리에는 누구든 볼 수 있도록 큼지막하게 전화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식당 손님일지, 옆 카페 손님일지, 아니면 그냥 길을 지나가던 사람일지 어떻게 아시고 식당에 연락처를 남기십니까? 사고를 냈다면 제 차에 메모를 남겨두는 것이 상식 아닐까요? 그녀는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남자는 괘씸한 마음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차 안에 내가 타고 있었는데 그냥 도망갔다고 거짓말을 해서 뺑소니로 신고해버릴까 하는 유혹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차마 그렇게까지 하지는 못했습니다. 양심의 가책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사실대로 경찰에 신고했고
가해자는 물피도주 혐의로 범칙금과 벌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차를 수리하고 렌터카를 빌리는 번거로움은 고스란히 그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작은 사고였지만 한 사람의 비양심이 타인의 일상에 얼마나 큰 불평과 상처를 남길 수 있는지 보여주는 씁쓸한 경험이었습니다. 그의 시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화면 너머의 소통은 때로 더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익명성에 기댄 악의적인 채팅과 댓글들. 그는 결국 법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채팅창에 남겨진 글자 하나, 댓글 하나가 한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결코 가벼이 여겨질 수 없는 범죄임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은 인터넷상의 글이 쉽게 잊힐 거라 생각하지만 IP 추적을 통해 그 흔적은 반드시 주인을 찾아갑니다. 그는 오래전 겪었던 더 아픈 기억을 떠올립니다. 당시 개인 방송 플랫폼에서 활동하던 시절 그는 몇 명의 여성 팬을 매니저로 임명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유독 그에게 깊은 호감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방송 진행자와 팬이라는 선을 넘지 않으려 항상 정중하게 거리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거절은 그녀에게 상처가 되었고 그 상처는 곧 분노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그가 자신을 성희롱했다는 등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과 배신감.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고소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사이버 수사대에서는 모든 증거자료, 즉 그녀가 올린 글과 대화 내용을 전부 출력해 와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는 산더미 같은 자료를 준비하며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벌어진 일이 현실에 얼마나 끔찍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온몸으로 깨달아야 했습니다. 한때는 야구와 축구를 좋아해 선수들의 이름을 줄줄 외우고 월드컵이 열리면 거리로 나가 목청껏 응원하던 평범한 청년. 하지만 그는 어느새부턴가 그런 소소한 즐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가 그의 삶 전체가 되면서 역설적으로 그는 세상과 단절되어 갔습니다. 다시 그의 식탁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김밥 한 조각을 입에 넣습니다. 버터 향이 감도는 이 오징어채는 유독 그의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맛있어서 계속 손이 가지만 이내 젓가락을 내려놓습니다. 무엇이든 과하면 탈이 나는 법이니까요. 관계도 소통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 남자의 평범한 저녁 식사. 우리는 그 짧은 시간을 통해 그의 삶에 드리운 빛과 그림자를 함께 엿보았습니다. 사람들과의 유쾌한 소통이라는 빛,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무책임과 익명의 폭력이라는 그림자. 그는 오늘 하루에도 경찰서와 2번이나 통화해야 했습니다. 하나는 교통사고, 다른 하나는 악성 댓글 문제로. 그의 삶은 이렇듯 현대사회의 명암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화면 앞에 앉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상처받고 지치면서도 연결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진정한 소통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타인과 어떻게 관계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여러분의 하루가 부디 평안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서 진실된 소통의 기쁨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들어주셔서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깊은 이야기를 탐구할 수 있는 큰 힘과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타인과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며, 때로는 정겨운 대화 한마디를 건네며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곤 하죠.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그 연결과 소통에 대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앞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와 정갈하게 말린 김밥 한 줄이 놓여 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 식사는 사실 수많은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나누는 소통의 장입니다. 하지만 그 소통에는 따스한 온기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의 일상을 파고들기도 했습니다.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디지털 세상 속에서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그는 늦은 저녁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백화점 지하 식품 코너에서 사온 음식들입니다. 원래는 동네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를 사서 곁들이고 싶었지만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해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가 백화점에 들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며칠 전 쏟아진 비에 신발 속까지 흠뻑 젖었던 기억 때문입니다. 구멍이 뚫린 그의 크록스 신발은 비 오는 날이면 속수무책이었죠. 물이 차지 않는 새로운 디자인의 신발을 찾아 매장을 둘러봤지만 마음에 드는 것은 없었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발길을 돌리다 지하 식품 코너의 화려한 음식들에 이끌려 저녁거리를 사들고 나온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늘 예측 불가능한 답사를 다니는 그의 삶과도 닮아 있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 속에서 예상치 못한 작은 기쁨을 발견하는 것. 이 만두 참 맛있네요. 매콤한 김치소가 들어간 게 입맛을 돋웁니다. 더 사올 걸 그랬나 봐요. 그의 혼잣말은 허공에 흩어지지 않습니다. 화면 너머의 누군가에게 가다아 다시 메아리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는 김밥을 하나 집어듭니다. 유부초밥, 깻잎 김밥, 오징어가 들어간 김밥, 소박하지만 정겨운 음식들입니다. 그는 문득 어린 시절 포장마차에서 먹던 떡볶이를 떠올립니다. 요즘에 화려하고 유명한 프랜차이즈 떡볶이보다 허름한 포장마차에서 팔던 그 단순하고 붉은 떡볶이가 더 맛있었다고 추억합니다. 그의 입맛은 어쩌면 꾸밈없고 진솔했던 과거의 어떤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소소한 식사와 대화가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경찰서였습니다. 며칠 전 그가 잠시 주차해둔 차에 사고가 났고 가해 차량을 찾았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곧이어 가해 차주인 한 아주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의 변명은 황당했습니다. 차를 들이받고 연락처를 남기려 했지만 차에 전화번호가 보이지 않아 근처 식당에 자신의 번호를 맡기고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남자는 차분히 되물었습니다. 제 차 아뷰리에는 누구든 볼 수 있도록 큼지막하게 전화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식당 손님일지, 옆 카페 손님일지, 아니면 그냥 길을 지나가던 사람일지 어떻게 아시고 식당에 연락처를 남기십니까? 사고를 냈다면 제 차에 메모를 남겨두는 것이 상식 아닐까요? 그녀는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남자는 괘씸한 마음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차 안에 내가 타고 있었는데 그냥 도망갔다고 거짓말을 해서 뺑소니로 신고해버릴까 하는 유혹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차마 그렇게까지 하지는 못했습니다. 양심의 가책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사실대로 경찰에 신고했고 가해자는 물피도주 혐의로 범칙금과 벌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차를 수리하고 렌터카를 빌리는 번거로움은 고스란히 그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작은 사고였지만 한 사람의 비양심이 타인의 일상에 얼마나 큰 불평과 상처를 남길 수 있는지 보여주는 씁쓸한 경험이었습니다. 그의 시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화면 너머의 소통은 때로 더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익명성에 기댄 악의적인 채팅과 댓글들. 그는 결국 법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채팅창에 남겨진 글자 하나, 댓글 하나가 한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결코 가벼이 여겨질 수 없는 범죄임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은 인터넷상의 글이 쉽게 잊힐 거라 생각하지만 IP 추적을 통해 그 흔적은 반드시 주인을 찾아갑니다. 그는 오래전 겪었던 더 아픈 기억을 떠올립니다. 당시 개인 방송 플랫폼에서 활동하던 시절 그는 몇 명의 여성 팬을 매니저로 임명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유독 그에게 깊은 호감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방송 진행자와 팬이라는 선을 넘지 않으려 항상 정중하게 거리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거절은 그녀에게 상처가 되었고 그 상처는 곧 분노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그가 자신을 성희롱했다는 등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과 배신감.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고소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사이버 수사대에서는 모든 증거자료, 즉 그녀가 올린 글과 대화 내용을 전부 출력해 와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는 산더미 같은 자료를 준비하며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벌어진 일이 현실에 얼마나 끔찍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온몸으로 깨달아야 했습니다. 한때는 야구와 축구를 좋아해 선수들의 이름을 줄줄 외우고 월드컵이 열리면 거리로 나가 목청껏 응원하던 평범한 청년. 하지만 그는 어느새부턴가 그런 소소한 즐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가 그의 삶 전체가 되면서 역설적으로 그는 세상과 단절되어 갔습니다. 다시 그의 식탁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김밥 한 조각을 입에 넣습니다. 버터 향이 감도는 이 오징어채는 유독 그의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맛있어서 계속 손이 가지만 이내 젓가락을 내려놓습니다. 무엇이든 과하면 탈이 나는 법이니까요. 관계도, 소통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 남자의 평범한 저녁 식사. 우리는 그 짧은 시간을 통해 그의 삶에 드리운 빛과 그림자를 함께 엿보았습니다. 사람들과의 유쾌한 소통이라는 빛,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무책임과 익명의 폭력이라는 그림자. 그는 오늘 하루에도 경찰서와 2번이나 통화해야 했습니다. 하나는 교통사고, 다른 하나는 악성 댓글 문제로. 그의 삶은 이렇듯 현대사회의 명암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화면 앞에 앉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상처받고 지치면서도 연결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진정한 소통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타인과 어떻게 관계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여러분의 하루가 부디 평안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서 진실된 소통의 기쁨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들어주셔서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깊은 이야기를 탐구할 수 있는 큰 힘과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타인과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며, 때로는 정겨운 대화 한마디를 건네며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곤 하죠.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그 연결과 소통에 대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앞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와 정갈하게 말린 김밥 한 줄이 놓여 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 식사는 사실 수많은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나누는 소통의 장입니다. 하지만 그 소통에는 따스한 온기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의 일상을 파고들기도 했습니다.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디지털 세상 속에서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그는 늦은 저녁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백화점 지하 식품 코너에서 사온 음식들입니다. 원래는 동네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를 사서 곁들이고 싶었지만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해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가 백화점에 들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며칠 전 쏟아진 비에 신발 속까지 흠뻑 젖었던 기억 때문입니다. 구멍이 뚫린 그의 크록스 신발은 비 오는 날이면 속수무책이었죠. 물이 차지 않는 새로운 디자인의 신발을 찾아 매장을 둘러봤지만 마음에 드는 것은 없었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발길을 돌리다 지하 식품 코너의 화려한 음식들에 이끌려 저녁거리를 사들고 나온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늘 예측 불가능한 답사를 다니는 그의 삶과도 닮아 있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 속에서 예상치 못한 작은 기쁨을 발견하는 것. 이 만두 참 맛있네요. 매콤한 김치소가 들어간 게 입맛을 돋웁니다. 더 사올 걸 그랬나 봐요. 그의 혼잣말은 허공에 흩어지지 않습니다. 화면 너머의 누군가에게 가다아 다시 메아리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는 김밥을 하나 집어듭니다. 유부초밥, 깻잎 김밥, 오징어가 들어간 김밥. 소박하지만 정겨운 음식들입니다. 그는 문득 어린 시절 포장마차에서 먹던 떡볶이를 떠올립니다. 요즘에 화려하고 유명한 프랜차이즈 떡볶이보다 허름한 포장마차에서 팔던 그 단순하고 붉은 떡볶이가 더 맛있었다고 추억합니다. 그의 입맛은 어쩌면 꾸밈없고 진솔했던 과거의 어떤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소소한 식사와 대화가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경찰서였습니다. 며칠 전 그가 잠시 주차해둔 차에 사고가 났고 가해 차량을 찾았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곧이어 가해 차주인 한 아주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의 변명은 황당했습니다. 차를 들이받고 연락처를 남기려 했지만 차에 전화번호가 보이지 않아 근처 식당에 자신의 번호를 맡기고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남자는 차분히 되물었습니다. 제 차 아뷰리에는 누구든 볼 수 있도록 큼지막하게 전화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식당 손님일지, 옆 카페 손님일지, 아니면 그냥 길을 지나가던 사람일지 어떻게 아시고 식당에 연락처를 남기십니까? 사고를 냈다면 제 차에 메모를 남겨두는 것이 상식 아닐까요? 그녀는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남자는 괘씸한 마음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차 안에 내가 타고 있었는데 그냥 도망갔다고 거짓말을 해서 뺑소니로 신고해버릴까 하는 유혹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차마 그렇게까지 하지는 못했습니다. 양심의 가책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사실대로 경찰에 신고했고 가해자는 물피도주 혐의로 범칙금과 벌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차를 수리하고 렌터카를 빌리는 번거로움은 고스란히 그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작은 사고였지만 한 사람의 비양심이 타인의 일상에 얼마나 큰 불평과 상처를 남길 수 있는지 보여주는 씁쓸한 경험이었습니다. 그의 시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화면 너머의 소통은 때로 더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익명성에 기댄 악의적인 채팅과 댓글들. 그는 결국 법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채팅창에 남겨진 글자 하나, 댓글 하나가 한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결코 가벼이 여겨질 수 없는 범죄임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은 인터넷상의 글이 쉽게 잊힐 거라 생각하지만 IP 추적을 통해 그 흔적은 반드시 주인을 찾아갑니다. 그는 오래전 겪었던 더 아픈 기억을 떠올립니다. 당시 개인 방송 플랫폼에서 활동하던 시절 그는 몇 명의 여성 팬을 매니저로 임명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유독 그에게 깊은 호감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방송 진행자와 팬이라는 선을 넘지 않으려 항상 정중하게 거리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거절은 그녀에게 상처가 되었고 그 상처는 곧 분노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그가 자신을 성희롱했다는 등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과 배신감.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고소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사이버 수사대에서는 모든 증거자료, 즉 그녀가 올린 글과 대화 내용을 전부 출력해 와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는 산더미 같은 자료를 준비하며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벌어진 일이 현실에 얼마나 끔찍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온몸으로 깨달아야 했습니다. 한때는 야구와 축구를 좋아해 선수들의 이름을 줄줄 외우고 월드컵이 열리면 거리로 나가 목청껏 응원하던 평범한 청년. 하지만 그는 어느새부턴가 그런 소소한 즐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가 그의 삶 전체가 되면서 역설적으로 그는 세상과 단절되어 갔습니다. 다시 그의 식탁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김밥 한 조각을 입에 넣습니다. 버터 향이 감도는 이 오징어채는 유독 그의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맛있어서 계속 손이 가지만 이내 젓가락을 내려놓습니다. 무엇이든 과하면 탈이 나는 법이니까요. 관계도 소통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 남자의 평범한 저녁 식사. 우리는 그 짧은 시간을 통해 그의 삶에 드리운 빛과 그림자를 함께 엿보았습니다. 사람들과의 유쾌한 소통이라는 빛,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무책임과 익명의 폭력이라는 그림자. 그는 오늘 하루에도 경찰서와 2번이나 통화해야 했습니다. 하나는 교통사고, 다른 하나는 악성 댓글 문제로. 그의 삶은 이렇듯 현대사회의 명암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화면 앞에 앉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상처받고 지치면서도 연결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진정한 소통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타인과 어떻게 관계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여러분의 하루가 부디 평안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서 진실된 소통의 기쁨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들어주셔서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깊은 이야기를 탐구할 수 있는 큰 힘과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타인과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며, 때로는 정겨운 대화 한마디를 건네며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곤 하죠.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그 연결과 소통에 대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앞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와 정갈하게 말린 김밥 한 줄이 놓여 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 식사는 사실 수많은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나누는 소통의 장입니다. 하지만 그 소통에는 따스한 온기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의 일상을 파고들기도 했습니다.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디지털 세상 속에서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그는 늦은 저녁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백화점 지하 식품 코너에서 사온 음식들입니다. 원래는 동네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를 사서 곁들이고 싶었지만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해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가 백화점에 들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며칠 전 쏟아진 비에 신발 속까지 흠뻑 젖었던 기억 때문입니다. 구멍이 뚫린 그의 크록스 신발은 비 오는 날이면 속수무책이었죠. 물이 차지 않는 새로운 디자인의 신발을 찾아 매장을 둘러봤지만
마음에 드는 것은 없었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발길을 돌리다 지하 식품 코너의 화려한 음식들에 이끌려 저녁거리를 사들고 나온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늘 예측 불가능한 답사를 다니는 그의 삶과도 닮아 있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 속에서 예상치 못한 작은 기쁨을 발견하는 것. 이 만두 참 맛있네요. 매콤한 김치소가 들어간 게 입맛을 돋웁니다. 더 사올 걸 그랬나 봐요. 그의 혼잣말은 허공에 흩어지지 않습니다. 화면 너머의 누군가에게 가다 다시 메아리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는 김밥을 하나 집어듭니다. 유부초밥, 깻잎 김밥, 오징어가 들어간 김밥. 소박하지만 정겨운 음식들입니다. 그는 문득 어린 시절 포장마차에서 먹던 떡볶이를 떠올립니다. 요즘에 화려하고 유명한 프랜차이즈 떡볶이보다 허름한 포장마차에서 팔던 그 단순하고 붉은 떡볶이가 더 맛있었다고 추억합니다. 그의 입맛은 어쩌면 꾸밈없고 진솔했던 과거의 어떤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소소한 식사와 대화가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경찰서였습니다. 며칠 전 그가 잠시 주차해둔 차에 사고가 났고 가해 차량을 찾았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곧이어 가해 차주인 한 아주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의 변명은 황당했습니다. 차를 들이받고 연락처를 남기려 했지만 차에 전화번호가 보이지 않아 근처 식당에 자신의 번호를 맡기고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남자는 차분히 되물었습니다. 제 차 아뷰리에는 누구든 볼 수 있도록 큼지막하게 전화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식당 손님일지, 옆 카페 손님일지, 아니면 그냥 길을 지나가던 사람일지 어떻게 아시고 식당에 연락처를 남기십니까? 사고를 냈다면 제 차에 메모를 남겨두는 것이 상식 아닐까요? 그녀는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남자는 괘씸한 마음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차 안에 내가 타고 있었는데 그냥 도망갔다고 거짓말을 해서 뺑소니로 신고해버릴까 하는 유혹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차마 그렇게까지 하지는 못했습니다. 양심의 가책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사실대로 경찰에 신고했고 가해자는 물피도주 혐의로 범칙금과 벌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차를 수리하고 렌터카를 빌리는 번거로움은 고스란히 그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작은 사고였지만 한 사람의 비양심이 타인의 일상에 얼마나 큰 불편과 상처를 남길 수 있는지 보여주는 씁쓸한 경험이었습니다. 그의 시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화면 너머의 소통은 때로 더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익명성에 기댄 악의적인 채팅과 댓글들. 그는 결국 법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채팅창에 남겨진 글자 하나, 댓글 하나가 한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결코 가벼이 여겨질 수 없는 범죄임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은 인터넷상의 글이 쉽게 잊힐 거라 생각하지만 IP 추적을 통해 그 흔적은 반드시 주인을 찾아갑니다. 그는 오래전 겪었던 더 아픈 기억을 떠올립니다. 당시 개인 방송 플랫폼에서 활동하던 시절 그는 몇 명의 여성 팬을 매니저로 임명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유독 그에게 깊은 호감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방송 진행자와 팬이라는 선을 넘지 않으려 항상 정중하게 거리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거절은 그녀에게 상처가 되었고 그 상처는 곧 분노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그가 자신을 성희롱했다는 등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과 배신감.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고소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사이버 수사대에서는 모든 증거자료,
즉 그녀가 올린 글과 대화 내용을 전부 출력해 와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는 산더미 같은 자료를 준비하며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벌어진 일이 현실에 얼마나 끔찍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온몸으로 깨달아야 했습니다. 한때는 야구와 축구를 좋아해 선수들의 이름을 줄줄 외우고 월드컵이 열리면 거리로 나가 목청껏 응원하던 평범한 청년. 하지만 그는 어느새부턴가 그런 소소한 즐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가 그의 삶 전체가 되면서 역설적으로 그는 세상과 단절되어 갔습니다. 다시 그의 식탁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김밥 한 조각을 입에 넣습니다. 버터 향이 감도는 이 오징어채는 유독 그의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맛있어서 계속 손이 가지만 이내 젓가락을 내려놓습니다. 무엇이든 과하면 탈이 나는 법이니까요. 관계도 소통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 남자의 평범한 저녁 식사. 우리는 그 짧은 시간을 통해 그의 삶에 드리운 빛과 그림자를 함께 엿보았습니다. 사람들과의 유쾌한 소통이라는 빛,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무책임과 익명의 폭력이라는 그림자. 그는 오늘 하루에도 경찰서와 2번이나 통화해야 했습니다. 하나는 교통사고, 다른 하나는 악성 댓글 문제로. 그의 삶은 이렇듯 현대사회의 명암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화면 앞에 앉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상처받고 지치면서도 연결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진정한 소통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타인과 어떻게 관계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여러분의 하루가 부디 평안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서 진실된 소통의 기쁨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들어주셔서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깊은 이야기를 탐구할 수 있는 큰 힘과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타인과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며, 때로는 정겨운 대화 한마디를 건네며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곤 하죠.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그 연결과 소통에 대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앞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와 정갈하게 말린 김밥 한 줄이 놓여 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 식사는 사실 수많은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나누는 소통의 장입니다. 하지만 그 소통에는 따스한 온기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의 일상을 파고들기도 했습니다.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디지털 세상 속에서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그는 늦은 저녁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백화점 지하 식품 코너에서 사온 음식들입니다. 원래는 동네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를 사서 곁들이고 싶었지만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해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가 백화점에 들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며칠 전 쏟아진 비에 신발 속까지 흠뻑 젖었던 기억 때문입니다. 구멍이 뚫린 그의 크록스 신발은 비 오는 날이면 속수무책이었죠. 물이 차지 않는 새로운 디자인의 신발을 찾아 매장을 둘러봤지만 마음에 드는 것은 없었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발길을 돌리다 지하 식품 코너의 화려한 음식들에 이끌려 저녁거리를 사들고 나온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늘 예측 불가능한 답사를 다니는 그의 삶과도 닮아 있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 속에서 예상치 못한 작은 기쁨을 발견하는 것. 이 만두 참 맛있네요. 매콤한 김치소가 들어간 게 입맛을 돋웁니다. 더 사올 걸 그랬나 봐요.
그의 혼잣말은 허공에 흩어지지 않습니다. 화면 너머의 누군가에게 가다아 다시 메아리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는 김밥을 하나 집어듭니다. 유부초밥, 깻잎 김밥, 오징어가 들어간 김밥, 소박하지만 정겨운 음식들입니다. 그는 문득 어린 시절 포장마차에서 먹던 떡볶이를 떠올립니다. 요즘에 화려하고 유명한 프랜차이즈 떡볶이보다 허름한 포장마차에서 팔던 그 단순하고 붉은 떡볶이가 더 맛있었다고 추억합니다. 그의 입맛은 어쩌면 꾸밈없고 진솔했던 과거의 어떤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소소한 식사와 대화가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경찰서였습니다. 며칠 전 그가 잠시 주차해둔 차에 사고가 났고 가해 차량을 찾았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곧이어 가해 차주인 한 아주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의 변명은 황당했습니다. 차를 들이받고 연락처를 남기려 했지만 차에 전화번호가 보이지 않아 근처 식당에 자신의 번호를 맡기고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남자는 차분히 되물었습니다. 제 차 아뷰리에는 누구든 볼 수 있도록 큼지막하게 전화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식당 손님일지, 옆 카페 손님일지, 아니면 그냥 길을 지나가던 사람일지 어떻게 아시고 식당에 연락처를 남기십니까? 사고를 냈다면 제 차에 메모를 남겨두는 것이 상식 아닐까요? 그녀는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남자는 괘씸한 마음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차 안에 내가 타고 있었는데 그냥 도망갔다고 거짓말을 해서 뺑소니로 신고해버릴까 하는 유혹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차마 그렇게까지 하지는 못했습니다. 양심의 가책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사실대로 경찰에 신고했고 가해자는 물피도주 혐의로 범칙금과 벌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차를 수리하고 렌터카를 빌리는 번거로움은 고스란히 그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작은 사고였지만 한 사람의 비양심이 타인의 일상에 얼마나 큰 불편과 상처를 남길 수 있는지 보여주는 씁쓸한 경험이었습니다. 그의 시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화면 너머의 소통은 때로 더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익명성에 기댄 악의적인 채팅과 댓글들. 그는 결국 법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채팅창에 남겨진 글자 하나, 댓글 하나가 한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결코 가벼이 여겨질 수 없는 범죄임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은 인터넷상의 글이 쉽게 잊힐 거라 생각하지만 IP 추적을 통해 그 흔적은 반드시 주인을 찾아갑니다. 그는 오래전 겪었던 더 아픈 기억을 떠올립니다. 당시 개인 방송 플랫폼에서 활동하던 시절 그는 몇 명의 여성 팬을 매니저로 임명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유독 그에게 깊은 호감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방송 진행자와 팬이라는 선을 넘지 않으려 항상 정중하게 거리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거절은 그녀에게 상처가 되었고 그 상처는 곧 분노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그가 자신을 성희롱했다는 등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과 배신감.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고소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사이버 수사대에서는 모든 증거자료, 즉 그녀가 올린 글과 대화 내용을 전부 출력해 와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는 산더미 같은 자료를 준비하며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벌어진 일이 현실에 얼마나 끔찍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온몸으로 깨달아야 했습니다. 한때는 야구와 축구를 좋아해 선수들의 이름을 줄줄 외우고 월드컵이 열리면 거리로 나가 목청껏 응원하던 평범한 청년. 하지만 그는 어느새부턴가 그런 소소한 즐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가 그의 삶 전체가 되면서 역설적으로 그는 세상과 단절되어 갔습니다. 다시 그의 식탁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김밥 한 조각을 입에 넣습니다. 버터 향이 감도는 이 오징어채는 유독 그의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맛있어서 계속 손이 가지만 이내 젓가락을 내려놓습니다. 무엇이든 과하면 탈이 나는 법이니까요. 관계도 소통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 남자의 평범한 저녁 식사. 우리는 그 짧은 시간을 통해 그의 삶에 드리운 빛과 그림자를 함께 엿보았습니다. 사람들과의 유쾌한 소통이라는 빛,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무책임과 익명의 폭력이라는 그림자. 그는 오늘 하루에도 경찰서와 2번이나 통화해야 했습니다. 하나는 교통사고, 다른 하나는 악성 댓글 문제로. 그의 삶은 이렇듯 현대사회의 명암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화면 앞에 앉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상처받고 지치면서도 연결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진정한 소통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타인과 어떻게 관계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여러분의 하루가 부디 평안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서 진실된 소통의 기쁨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들어주셔서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깊은 이야기를 탐구할 수 있는 큰 힘과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타인과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며, 때로는 정겨운 대화 한마디를 건네며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곤 하죠.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그 연결과 소통에 대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앞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와 정갈하게 말린 김밥 한 줄이 놓여 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 식사는 사실 수많은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나누는 소통의 장입니다. 하지만 그 소통에는 따스한 온기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의 일상을 파고들기도 했습니다.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디지털 세상 속에서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그는 늦은 저녁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백화점 지하 식품 코너에서 사온 음식들입니다. 원래는 동네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를 사서 곁들이고 싶었지만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해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가 백화점에 들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며칠 전 쏟아진 비에 신발 속까지 흠뻑 젖었던 기억 때문입니다. 구멍이 뚫린 그의 크록스 신발은 비 오는 날이면 속수무책이었죠. 물이 차지 않는 새로운 디자인의 신발을 찾아 매장을 둘러봤지만 마음에 드는 것은 없었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발길을 돌리다 지하 식품 코너의 화려한 음식들에 이끌려 저녁거리를 사들고 나온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늘 예측 불가능한 답사를 다니는 그의 삶과도 닮아 있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 속에서 예상치 못한 작은 기쁨을 발견하는 것. 이 만두 참 맛있네요. 매콤한 김치소가 들어간 게 입맛을 돋웁니다. 더 사올 걸 그랬나 봐요. 그의 혼잣말은 허공에 흩어지지 않습니다. 화면 너머의 누군가에게 가다 다시 메아리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는 김밥을 하나 집어듭니다. 유부초밥, 깻잎 김밥, 오징어가 들어간 김밥. 소박하지만 정겨운 음식들입니다. 그는 문득 어린 시절 포장마차에서 먹던 떡볶이를 떠올립니다. 요즘에 화려하고 유명한 프랜차이즈 떡볶이보다 허름한 포장마차에서 팔던 그 단순하고
붉은 떡볶이가 더 맛있었다고 추억합니다. 그의 입맛은 어쩌면 꾸밈 없고 진솔했던 과거의 어떤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소소한 식사와 대화가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경찰서였습니다. 며칠 전 그가 잠시 주차해둔 차에 사고가 났고 가해 차량을 찾았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곧이어 가해 차주인 한 아주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의 변명은 황당했습니다. 차를 들이받고 연락처를 남기려 했지만 차에 전화번호가 보이지 않아 근처 식당에 자신의 번호를 맡기고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남자는 차분히 되물었습니다. 제 차 아뷰리에는 누구든 볼 수 있도록 큼지막하게 전화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식당 손님일지, 옆 카페 손님일지, 아니면 그냥 길을 지나가던 사람일지 어떻게 아시고 식당에 연락처를 남기십니까? 사고를 냈다면 제 차에 메모를 남겨두는 것이 상식 아닐까요? 그녀는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남자는 괘씸한 마음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차 안에 내가 타고 있었는데 그냥 도망갔다고 거짓말을 해서 뺑소니로 신고해버릴까 하는 유혹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차마 그렇게까지 하지는 못했습니다. 양심의 가책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사실대로 경찰에 신고했고 가해자는 물피도주 혐의로 범칙금과 벌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차를 수리하고 렌터카를 빌리는 번거로움은 고스란히 그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작은 사고였지만 한 사람의 비양심이 타인의 일상에 얼마나 큰 불편과 상처를 남길 수 있는지 보여주는 씁쓸한 경험이었습니다. 그의 시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화면 너머의 소통은 때로 더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익명성에 기댄 악의적인 채팅과 댓글들. 그는 결국 법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채팅창에 남겨진 글자 하나, 댓글 하나가 한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결코 가벼이 여겨질 수 없는 범죄임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은 인터넷상의 글이 쉽게 잊힐 거라 생각하지만 IP 추적을 통해 그 흔적은 반드시 주인을 찾아갑니다. 그는 오래전 겪었던 더 아픈 기억을 떠올립니다. 당시 개인 방송 플랫폼에서 활동하던 시절 그는 몇 명의 여성 팬을 매니저로 임명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유독 그에게 깊은 호감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방송 진행자와 팬이라는 선을 넘지 않으려 항상 정중하게 거리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거절은 그녀에게 상처가 되었고 그 상처는 곧 분노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그가 자신을 성희롱했다는 등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과 배신감.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고소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사이버 수사대에서는 모든 증거자료, 즉 그녀가 올린 글과 대화 내용을 전부 출력해 와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는 산더미 같은 자료를 준비하며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벌어진 일이 현실에 얼마나 끔찍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온몸으로 깨달아야 했습니다. 한때는 야구와 축구를 좋아해 선수들의 이름을 줄줄 외우고 월드컵이 열리면 거리로 나가 목청껏 응원하던 평범한 청년. 하지만 그는 어느새부턴가 그런 소소한 즐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가 그의 삶 전체가 되면서 역설적으로 그는 세상과 단절되어 갔습니다. 다시 그의 식탁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김밥 한 조각을 입에 넣습니다. 버터 향이 감도는 이 오징어채는 유독 그의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맛있어서 계속 손이 가지만 이내 젓가락을 내려놓습니다. 무엇이든 과하면 탈이 나는 법이니까요. 관계도 소통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 남자의 평범한 저녁 식사. 우리는 그 짧은 시간을 통해 그의 삶에 드리운 빛과 그림자를 함께 엿보았습니다. 사람들과의 유쾌한 소통이라는 빛,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무책임과 익명의 폭력이라는 그림자. 그는 오늘 하루에도 경찰서와 2번이나 통화해야 했습니다. 하나는 교통사고, 다른 하나는 악성 댓글 문제로. 그의 삶은 이렇듯 현대사회의 명암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화면 앞에 앉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상처받고 지치면서도 연결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진정한 소통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타인과 어떻게 관계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여러분의 하루가 부디 평안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서 진실된 소통의 기쁨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들어주셔서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깊은 이야기를 탐구할 수 있는 큰 힘과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타인과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며, 때로는 정겨운 대화 한마디를 건네며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곤 하죠.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그 연결과 소통에 대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앞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와 정갈하게 말린 김밥 한 줄이 놓여 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 식사는 사실 수많은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나누는 소통의 장입니다. 하지만 그 소통에는 따스한 온기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의 일상을 파고들기도 했습니다.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디지털 세상 속에서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그는 늦은 저녁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백화점 지하 식품 코너에서 사온 음식들입니다. 원래는 동네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를 사서 곁들이고 싶었지만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해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가 백화점에 들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며칠 전 쏟아진 비에 신발 속까지 흠뻑 젖었던 기억 때문입니다. 구멍이 뚫린 그의 크록스 신발은 비 오는 날이면 속수무책이었죠. 물이 차지 않는 새로운 디자인의 신발을 찾아 매장을 둘러봤지만 마음에 드는 것은 없었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발길을 돌리다 지하 식품 코너의 화려한 음식들에 이끌려 저녁거리를 사들고 나온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늘 예측 불가능한 답사를 다니는 그의 삶과도 닮아 있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 속에서 예상치 못한 작은 기쁨을 발견하는 것. 이 만두 참 맛있네요. 매콤한 김치소가 들어간 게 입맛을 돋웁니다. 더 사올 걸 그랬나 봐요. 그의 혼잣말은 허공에 흩어지지 않습니다. 화면 너머의 누군가에게 가다아 다시 메아리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는 김밥을 하나 집어듭니다. 유부초밥, 깻잎 김밥, 오징어가 들어간 김밥. 소박하지만 정겨운 음식들입니다. 그는 문득 어린 시절 포장마차에서 먹던 떡볶이를 떠올립니다. 요즘의 화려하고 유명한 프랜차이즈 떡볶이보다 허름한 포장마차에서 팔던 그 단순하고 붉은 떡볶이가 더 맛있었다고 추억합니다. 그의 입맛은 어쩌면 꾸밈없고 진솔했던 과거의 어떤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소소한 식사와 대화가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경찰서였습니다. 며칠 전 그가 잠시 주차해둔 차에 사고가 났고 가해 차량을 찾았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곧이어 가해 차주인 한 아주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의 변명은 황당했습니다. 차를 들이받고 연락처를 남기려 했지만 차에 전화번호가 보이지 않아 근처 식당에 자신의 번호를 맡기고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남자는 차분히 되물었습니다. 제 차 아뷰리에는